영덕군 출신 산업관광위원회 소속 송경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출신 송경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실에 300만 전체 도민의 복리중진과 경북 교육 발전에 수고하시는 이건 지사님과 도성이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91년 부활된 지방의정 11년을 마무리하고 역사적인 의정 4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그동안 불황이었던 어렵던 지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다소 힘을 입어 활기를 찾는가 싶었더니 이달 초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해 경상북도도 예외 없이 역사상 초유의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내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에 처한 사회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 경제의 희생이 유일한 대안책이라고 확신하면서 태풍과 수해로 인해 시리와 좌절을 겪고 계신 수재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도정 전반에 관해 갖고 있었던 관심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수해 복구 및 사후 대책 수립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본 의원의 질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시종일관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경상북도지사의 공약 및 이행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민선 1, 2기에 이어 3기에도 도지사로 선출되신 이건 지사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임기 동안 우리 도의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중진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신 노고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는 민선자치 3기를 여는 시점에 있으므로 지난 임기 동안 지사의 공과를 정리하고 본 의원의 도정 직문을 통하여 3기 공약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지사의 공약은 도정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과 300만 도민이 함께 영원하는 사항들이 임기 중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적인 약속은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공약으로 선정하신 10대 실천과제 51개 시책사업, 광범위한 분야에서 가시적이면서도 갈무리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항 중 아직 실천되지 못하고 있거나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이전에 관한 공약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7년 3월 도청 이전 추진위회를 구성해서 그 후 현재 이르기까지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도청 이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경북 대구의 통합이 맞물려 담보 상태에 있는 실정이므로 오늘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통해 도지사의 도청 이전에 관한 견해를 공약 사원 차원에서 대구 경북을 통합할 것인지 안 그러면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사께서는 사랑과 나눔의 복지공동체 구현이라는 공약 실천 과제를 제시하면서 노인이 살기 좋은 우리 경북을 건설하겠다는 시책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작년 9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4%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의 진입을 예고하면서 노인 복지 문제가 사회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 복지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의 장으로 이동 확대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금년도 국감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노인복지시설은 단 2개로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본의원은 약속한 공약에 비해 이행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 관련 시설들을 조기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조기 건립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민선 2기 중 공약사항 실천에 대하여 도지사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자평을 해주시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민생안전 5대 첨단사업 중심의 지역산업 구조 개편 등 8대 실천과제 57개 시책사업의 상기 공약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동해 중부선 및 국도 7호선 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21세기 한태평양 시대에 걸맞는 무한한 수산자원의 보고이며 신라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적과 함께 보경사, 고래불, 배감, 성유월 등 합쳐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해안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동해안은 국도 7호선 한 개 노선이 유일한 연안교통지구로서 대구, 영덕, 울진 간을 경유하면 4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지역의 산업, 관광, 모든 경기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과 북의 철도 연결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동해 중부선 철도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볼 때 서해안은 서해안 고속도로, 남해안은 국제 관광벨트를 조성 중에 있는 마당에 우리의 동해안은 현재 이에 상응하는 개발 계획은 전무한 상태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오늘의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대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는 동해 중부선 철도의 조기 부수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사업 계획과 그동안 추진 계획 그리고 향후의 계획과 전망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중앙고속도로와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동서횡단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이에 관련한 도의 계획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영덕군에서는 국도 7호선 4차선 조기완공과 34호선 조기 착공을 위하여 관내 102개 기관단체장 등 번군민 국도 확장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10월경에는 중앙부서 및 정치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의 대책과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주민정서와 낙후 실태를 감안한 도지사의 동해안 개발의 필요성을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과 견해를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능력에 따른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야말로 개인의 창의력 개발은 물론 조직체계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의 인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인사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 인사 제도에 있어서 개방형 임용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공직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직위에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발굴, 입용하여 변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에 절절히 대처하고 지방공직사회의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작년 6월 30일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대통령 영이 공포되어 있음에도 우리 도는 아직 시행에 있어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개방형 직위의 선정은 공보관, 법무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장, 문화 관련 사업소장, 국제교류통상과장, 정보통신담당관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도의 조직에 대해 친밀한 직무 분석을 시도한다면 선정 대상은 폭이 예상외로 넓어지리라고 보는데 답변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의회 사무처 조직에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그 선정 대상은 어느 직위가 절절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직기강 쇄신 및 부정공무원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올바른 공직기강의 확립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대다수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을 배반하는 행위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금품수수 및 금품횡령,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권 개입 등 그 유형도 날로 다양해져 가면서 친밀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공직비리의 원인은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담당 공무원의 과도한 죄량권, 그리고 민원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부정과 비리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사, 감찰 활동과 함께 비리 발생의 원인병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이 해결 대안이라고 보는데 답변자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제도 개선의 구체적 실천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도 소속 부정 비리 공무원의 발생 현황과 징계 내용도 함께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월 7일자 단행된 경상북도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공정한 인사야말로 조직의 역독성과 효율성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이번 인사가 정실 인사, 로비 인사, 불공정 인사로 동료 간의 위안감을 극대화시켜 최악의 인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이번 인사가 어떤 원칙과 기준에 단행되었는지,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과 사기 대책은 무엇인지
대해서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 결성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현 공직사회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공무원 노조 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6일 작년 7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1년 넘게 논의해오던 공무원 노조 관련법이 12개 쟁점 사항 중 단체의 명칭, 허용 시기, 노동권 인정 범위, 노조 전임자 대우, 분쟁 조정기구 등 5개 사항이 미합의 된 상태로 정관을 그대로 수용 입법화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공무원 노조와 한국노총 노동계의 대상 공무원들은 의견 수렴 없이 일반적으로 법안이 마련되었다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으로써 국민 여론과 함께 연말 대선 정국과 변수에 맞물려 새로운 사회의 불씨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 노조 결성 문제에 대하여 어떤 방식이든지 접근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 노조 결성에 대한 구체적 접근 방식이나 계획이 검토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상세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선 시군 사회복지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제도는 복지사회의 규현을 위한 제도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면서 그 근무에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배치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100가구당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의 자료에 보면 복지전담 공무원은 정원이 663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7가구당 1명으로 표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원은 529명으로 본의원이 자료조사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79.7%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수급 배치가 지역적 특성이나 역내의 환경적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수급 및 배치에 있어서 효율적인 대안으로 도립 경도대학에 사회복지과를 개설하여 도내 지역별로 인재를 추천 입학시켜 양성된 인재를 연고지에 발령하여 근무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만약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경북 교육계의 현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교육 현실을 살펴보면 정책당국은 제7차 교육과정계획이라는 교육의 다양화와 수준별 교육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정상화 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교사, 학생,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더 이상 자기개발과 진로 선택, 입시 등에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아 공교육의 기능을 역할을 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는 수많은 모순과 현상들이 사회 전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우에는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교육계의 동일한 현안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각 교육 주체들이 해결 방안을 차려내는
찾으려는 노력은 고사고 재단과 교사와의 대립과 갈등, 교직원의 부정과 비리, 일부 몰지각한 교사의 다단계 판매 종사 등 비교육적 현실들이 오늘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경북 교육계의 현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교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열악한 환경과 처우에 대해 자기 극복을 할 수 있는 사명감과 성직자의 버금가는 높은 도덕성, 첨령성을 경비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의 교직에 종사하면서 각종 비리나 부정에 연루된 교직원의 유형별 명단을 밝혀주시고 조치사항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금영도 교육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북도 내 54개 대상기관의 감사조치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전체 0.4%인 2명이 현지조치, 93%인 467명이 주의, 6.6%인 33명이 경고로 그치고 있어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치고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에 따르는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더구나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자가 퇴직을 한다는 이유로 불문에 붙인 경우도 69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감사 조치는 끼리끼리 봐주기식 조치라고 보는데 답변자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조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체계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도 공급자인 학교 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연간 사교육비가 추정치로서 약 한 6조 원 규모에 이르고 있는 등 거대한 사교육비의 지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비대해진 사교육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일정 원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의 붕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자는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보완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